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크리미널 프로시저 익스크루저너리 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익스크루저너리 룰. 그래서 디펜던트 자신의 4조 헌법상 수정헌법 4조, 5조, 6조를 위반하여서 얻은 증거는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 인어드미서블하다. 이러한 효과를 배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연방 정부가 또는 주 정부가 국민의 4조, 5조, 6조, 국민이 갖는 어떤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이제 크리미널 프로시저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러한 권리들을 침해해서 얻은 어떤 증거들은 인어드미서블하다. 트라이얼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효과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미널 이제 익스크루저너리 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배제 법칙, 익스크루저너리 룰, 그것이 일종의 이제 확대된 개념이 이제 플로이 오브 더 포이즈너스 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제로 자백을 강제로 이제 컨페션 자백을 이제 받아내고 그 자백에 따라서 워런티를 받은 이후에 서치 앤 시저 워런티를 받은 이후에 디펜던트 그것에 의해서 이제 디펜던트 집을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디펜던트에 대해서 불리하게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이런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일리걸 처음에 이제 일리걸하게 이제 자백을 받은 거죠. 네, 컨페스. 네, 컨페스. 이제 자백을 이제 받아내는 거죠. 일리걸 컨페션. 이것에 의해서 얻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이게 이제 증거겠죠. 요게 이제 컨페션 자체가 이제 에비던스겠죠. 에비던스. 네. 에비던스 1 이런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워런티를 받아가지고요. 워런티를 받아가지고 설치 앤 시저를 했어요. 그래서 얻은 또 다른 이제 증거들이 또 나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저를 한 거죠. 네. 시저를 해서 또 다른 이제 증거들을 이제 집을 서치한 거죠. 집을. 네, 서치. 네. 서치, 디펜던트의 홈을 이제 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비던스가 또 많이 나오겠죠. 네, 에비던스. 이게 2죠, 2.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과실이 이제 열리겠죠. 과실이 여기에요. 네, 과실이. 그랬을 때 이 나무가 오염이 되면 여기도 과실도 당연히 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나무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과실이 열린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강제로 자백을 막 때려가지고 자백을 얻어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나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추리. 그러면 이 추리에 의해서 이 추리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워런티도 오염이 됐겠죠. 이 서치 자체도 이제 다 오염이 되고 이 증거도 오염이 됐겠죠. 여기에 이제 플로이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플로이드 오브 더
poisonous tree라는 건데 이건 exclusionary rule을 확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은 improperly obtained 증거 이게 이제 poisonous tree죠. 요거 그리고 또한 그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증거 이것이 이제 가실이겠죠. 가실. 이것들은 모두 다 inadmissible 하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나무가 오염이 강도가 강하면 이 프로이도 과실도 오염이 강하겠죠. 지금 이제 강제로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건 굉장히 오염도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오염이 미치는데 이 오염도가 조금 약한 것들은 또 먹을 만한 경우가 있어요. 과실이.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울 미란다 워닝, 셀프 인크리미네이션, 커스터디얼 인테로게이션 상황 어디 이제 못 도망가게 해놓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수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5조의 against privilege against self incrimination 그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미란다 워닝을 고지를 해준 이후에 이제 웨이버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란다 워닝을 고지는 해주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경찰관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도 급하다 보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건데 정말로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디펜던트 자신이 자백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 미란다 워닝을 고지하는 그러한 단순한 절차가 이제 생략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5조의 셀프 인크리미네이션 그 조항이 이제 위반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요. 단순히 이제 미란다 워닝을 고지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얻은 자백은 오염이 됐다고 보지만은 그것은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워런티를 받은 다음에 압수수색이 들어서 얻은 증거 여기까지는 이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라 이제 지금 이 과실이 오염도가 조금 약하면은 이제 과실이 나무가 오염도가 약하면 이 과실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란다 워닝을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노리스 미란다 워닝 아셨죠? 네. 단순히 지금처럼 막 때리는 이런 강력한 위법한 행위가 이제 개입됐을 땐 당연히 여기 미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경찰관이 깜빡 잊고 미란다 이 워닝을 고지를 안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는 그때 얻은 어떤 자백은 쓸 수 없어요. 나무는 오염이 됐어요. 그러나 이 과실까지는 그거에 미란다 워닝에 따라가지고 얻은 어떤 자백, 미란다 워닝은 이제 고지를 안 했어요. 이러한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백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자백에 따라서 워런티를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서치 앤 시저 과정에서 얻은 이러한 증거까지는 이 위법한 정도가 이 오염의 정도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단순히 미란다 워닝을 고지하지 않은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뭐 그림까지 그려드렸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익스클루저너리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어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 예외 뭐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independent source라는 건데 얘를 기억하면 이제 쉽죠. 이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사용한 어떤 총을
총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근처의 강물에. 그것을 지나가던 낚시꾼이 봤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형사사건은 beyond the reasonable doubt으로 검사가 입증해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범행에 사용한 칼이 꼭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때려가지고 받아냈어요, 자백을. 그래서 이 받은 자백을 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왔다. 그래서 자백 자체가 이제 위법이니까는 총칼도 이제 과실로서 위법하게 위법 독이 묻은 이제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다 이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루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 얘가 자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 낚시꾼한테 이제 물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어떤 비록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지만은 그 칼이 그 총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그것에 접근하기 위한 또 다른 루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소스가 존재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 스크루저너리 룰이 적용이 배제가 된다. 충분히 이해 가능하시죠? 네. 또 다른 루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 이 컴패션 말고 또 다른 루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인디펜던트 소스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야. inevitable discovery. 어차피 발견되어지는 증거다.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는 그 칼을요 범행에 사용한 칼을 현장에 자기 집이죠. 디펜던트 집 현장에 그냥 놔뒀어요. 현장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놔뒀어요. 그래서 너 사용한 칼이 어딨냐라고 이제 하니까 안 불어요. 그래서 한번 때려줬다. 그래서 뭐 집 어디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강제로 뽑은 어떤 컨페션 이게 오염이 됐죠. 나무가 자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워런티를 받아가지고 뭐 에비던스 서치 앤 시저에서 만든 이게 플루잇인데 이것도 오염이 됐겠죠. 이 오염 강도가 세니까는요. 그렇지만은 어차피 범죄 현장은요, 이 어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범죄 현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리걸 서치 앤 시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하다 보면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inevitable discovery는 이제 필요 불가결한 어떤 발견이다. 어차피 발견되어지는 정식 어떤 수사 루트상 어차피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다. 너의 자백이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더더욱 뭐 당연한 거죠. intervening act of free will. 억지로 강제로 이제 잡아왔어요. probable cause에 의해서 정식으로 어레스트를 해야 되는데 probable cause도 없이 바로 잡아와가지고 경찰관에서 여기 이것저것 신문을 하는데 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는 뭐 아무 뭐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 서스피션이 없다. 그냥 돌아가라. 돌아갔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서 푹 쉬다가 월요일쯤에 스스로 경찰관에 나와가지고 스스로 불어요. 자백을 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디펜던트의 자신의 어떤 발런터리 리턴, 발런터리 의지가 개입이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어떤 불법 체포 이 부분의 어떤 오염성이 이 뒤에 한 자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절단이 돼버린 거죠. 무엇에 의해서? 디펜던트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처음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이 부분의 오염성이 나중에 이제 월요일날 돌아와서 자백한 거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터비닝, 개입됐다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이해되셨죠, 여러분? 뭐 특별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크루저너리 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4조, 5조, 6조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